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예.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요즘 보면은 성폭행, 성추행으로 신고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고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졌는데 그거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성의 일관적인 주장, 그리고 뭐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 오로지 여자의 주장만 믿고 남자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성폭행범들은 나쁜 놈이고 때려 죽일 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앞에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좀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여자들의 그 일관적인 주장만 있으면은 범죄자로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특히 성인과 성인 사이 어떤 교류 속에서 발생하는, 하지만 아무도 없고 CCTV도 없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여자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이른바 유죄 추정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왜 유죄 추정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사법부나 우리 수사기관도 요즘 그냥 시쳇말로 하자면은 페미화가 되는 수도 있는데, 검사도 이런 사건 담당 검사가 여자 검사들이 대부분이고 판사도 여자 판사들이 하다 보니까 좀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유죄가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네네. 적절히 방어를 하면은 충분히 무죄를 입증해서, 물론 무죄를 입증해야 된다는 자체가 억울한 일이지만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성폭행, 성추행 등의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일단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은 바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특히 핵심은 CCTV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자와 남자의 얘기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가 핵심이고, 또 이런 경우에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해줄 다른 증거가 없다면은 바로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경찰 첫 조사부터 반드시 그 변호사의 동석하에 첫 조사부터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이 전자발찌를 잘 수가 있겠네요. 큰일 나죠. 일관되게 남자 쪽에서 진실을 주장했는데 그 방식이 어설프면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 혹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로 수사 중에 구속되거나 혹은 최후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네요. 억울함을 주장할 때도 충분히 형사, 검사, 판사를 납득시켜가며 주장을 해야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번외로 예를 들어 그러면 뭐 계약서를 적고 성관계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도 많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계약서를 쓰고 우리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나중에 문제 삼지 않는다, 뭐 이런 예시 같은 것도 인터넷에 많이 떠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계약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서로의 또 대화가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쪽만 들어가면은 또 불법 행위가 될 수가 행위가 수 있으니까. 있죠.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성관계하는 것을 상대한테 고지하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카메라 촬영처럼 중재가 되나, 네네. 상대방과 내가 대화하는 것을 굳이 상대방한테 고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기본적으로는 합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난 잘 모르는 이성과 원나잇, 물론 이거는 고소고발 말고도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많겠죠.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떤 딴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네. 처음에 뭐 방에 들어가서부터 성관계하는 그 시점까지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합법이고, 이것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런 계약서 말고 예.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나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오늘 주제 자체가 애초에 녹음 파일도 없는 상황이다 라면 여자 진술이 일관돼 있으나 여자가 나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진짜 무고당했던 어떤 그 의뢰인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와 원나잇을 했는데 여자가 새벽에 이 남자의 금목걸이를 들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남자가 금목걸이 절도범으로 여자를 신고를 했는데 네. 결국 이 금목걸이 행방 자체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수사 도중에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야. 이 여자가 남자를 왜 강간으로 고소했겠어요? 자기가 금목걸이 절도범으로 신고를 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방어 차원에서 무고했단 말이에요. 이런 무고의 동기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무고의 동기가 그럴듯하게 검사와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적시가 되면은 검사와 판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고할 만하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거네요. 특히 또 이런 뚜렷이 무고의 동기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괜찮은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이른바 관종인 경우가 있어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떠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얻는 동정, 관심 이런 걸 유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이해를 없는 할 수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이 여자가 뭐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돈도 넉넉하다라고 했을 때 금전적인 동기로 무고했다라고 주장해도 검사 판사가 잘 안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는 그 여자의 성향 그리고 발언의 취지 같은 걸 종합을 해서 이 여자는 이른바 관종으로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형태의 무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면은 남자가 예를 들어 고소를 당해서 성범죄자가 돼서 처벌받는 수위와 결국에 무고로 밝혀져서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 무고죄가 인정이 돼서 여자가 처벌받는 수위가 상당히 이게 차이가 많이 다르죠. 나더라고요. 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때도 성범죄는 초범도 만약에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가 나오면 실형이 비교적 잘 나오는 반면 네. 무고의 경우에는 합의가 안 돼도 상당히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울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무고를 당했다.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여자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 하면은 일단은 나의 무혐의, 나의 무죄를 입증을 해야 그래도 그나마 여자를 무고로 처벌받도록 하고 또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내가 억울하니까 바로 여자를 무고로 신고나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고로 신고나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용의자가 되어 있는 피의자가 되어 있는 이 성범죄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무고 수사도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만약에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 살다 보면 또 휘말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좀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초기 대응부터 같이 머리를 짜매고 대응하는 게 이 철컹철컹 안 할 수 있는 길이겠네요. 그렇죠. 만약 내가 억울하니까 어떻게든 검사나 판사가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요즘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성범죄, 무고죄에 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